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 입춘 지나고 나면서 추위가 한풀 꺾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겨울 내내 팽팽하던 몸이 긴장 풀리면서 감기 몸살 앓고 계신 분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노년층은 환절기에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영양관리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또 미래 대비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진원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왜 우리 병원에서 진료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 100% 본인 부담인 비급여 항목이 포함이 됐을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진원용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비급여 항목 보장 혜택이 안 좋아지는 보험 잘 대비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원용 전문가입니다. 이제 이전 방송에 이어서 연결돼서 보시면 좋으시니까 이전 방송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또 많으실 수 있으니까 이전에 방송에 했던 내용을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비급여 항목 보장 혜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보험, 잘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 최근에 보험사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한다는 거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서 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 만큼 내 금전적인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금전적인 손실을 보완을 하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전 방송에서 했었던 내용인데요. 4세대 실손보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1세대나 2세대 가입하신 분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약 1년간 50%의 보험료를 지원을 해준다라는 문자를 많이 받고 계신다고 이제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지,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실손의료비 보험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싸고 또 1년간 또 50%를 내준다고 하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단순히 이제 보험료 때문에 낮추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전 세대 실손의료비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라는 게 있어요. 모든 실손의료비는 연간 내가 내야 되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병원비 100만 원 쓰면 90% 보장받아. 나는 80% 보장받아.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90%를 보장받으시면 10%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거죠. 이 자기부담금의 한도가 연간 200만 원 한도예요.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상관없이 1세대, 2세대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전에 판매를 했었던 착한 실손의료비 3세대까지 해서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상관없이 200만 원이 자기부담금 한도고요. 그러니까 최대 한도죠. 즉 우리 시청자님들은 연간 병원비 는 200만 원만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4세대 이전 실손 의료비는 1년간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200만 원. 20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 두 번째 4세대 실손 의료비죠. 4세대 실손 의료비는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가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한도가 똑같이 있어요.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한도를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으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3세대 실손의료비죠. 우리가 착한 실손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80%가 지급이 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80% 지급이 되는 3세대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항목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왔을 때
3천만 원 실손 청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3천만 원을 내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 80%밖에 못 받으니까 원래는 2,400만 원만 받아야 돼요. 80% 보장이니까. 하지만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3천만 원에서 200만 원만 제외하고 2,8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 부담금은 2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시죠. 하지만 4세대 실손의료비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4세대 실손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이 70%만 보장이 됩니다. 70%가 보장이 되고 똑같이 비급여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왔을 때 3천만 원의 70%는 2,100만 원이겠죠. 네, 3천만 원을 병원에 내고 영수증을 받아서 실손 청구를 하게 되면 70%인 2,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2,100만 원만 지급이 되고 본인 부담금은 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이제 병원비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이 비급여 항목 때문에 손해가 높아졌으니까 이제 없애고 있는 추세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아니면은 기존에 내고 있던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서 4세대 실손을 바꿀 예정이시라면 이 자기부담금 한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전환을 할지 아니면 좀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보험을 두고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서 좀 정리를 하고 보험료를 낮출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활용 범위가 가장 좋은 종수술비로 보완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수술비는 급여 항목이든 비급여 항목이든 아니면 최근에 나온 이제 뭐 최근 첨단 기법의 수술을 하던 병원비는 꼭 수술비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종수술비로 보완을 하시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꼭 하셔야겠죠. 이 수술비가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는지. 두 번째로 매 수술시마다 지급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약관을 보셔야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약관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약관이 만약에 없다면은 해당 가입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고객센터나 담당 설계사한테 전화를 해서 약관을 좀 보내달라. 내가 가입할 당시에 그 약관을 보내달라고 하면은 약관을 보내줍니다. 그 약관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목차가 나오게 되고요. 그 목차에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라는 이제 약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잘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수술비 보완 대책에 대해서 비급여도 보장이 되는지 일단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이 1에서 5종 수술비도 4세대 실손 의료비처럼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1에서 5종 수술비가 아니라 1에서 7종, 8종, 9종 수술비까지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종류가 이제 7, 8, 9로 숫자가 올라가니까 단순하게 우리 시청자님들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7종, 8종, 9종 수술비를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기존 손실이 컸던 1에서 5종 수술비의 판매 비중을 좀 줄이고 있어요. 보장 내용도 안 좋게 바꾸고 어떤 회사는 아예 판매를 중지를 했죠. 이 담보를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손해율 관리가 용이하도록 좀 특약 구조를 좀 개편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급여 수술은 수술 심도에 따라 뭐 7종이나 8종 이렇게 구분은 하고 있지만 반대로 손해율의 주범인 비급여 수술은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에서 7종, 8종, 9종 수술에 대해서는 100%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뭐 더 발달된 수술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급여 수술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자잘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는 당연히 실손의료비 반으로도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대부분 급여 항목이죠. 하지만 내가 정말 중대 질환에 걸려서 뭐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이라든지 뭐 간질환 이렇게 큰 질환에 걸려서 수술을 할 때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도 많으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조차 회사별로 가장 손해가 높은 대표적인 거죠. 용종 제거. 용종 제거하면 실비에서 지급이 안 돼요. 단순하게 그냥 건강검진 신청을 해서 나 수면으로 대장 내시경도 하고 싶다 했을 때 대장에서 용종 제거를 했다. 그렇게 되면 실비에서는 당연히 지급이 안 되죠. 하지만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지급이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조차도 제외를 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현재 판매는 하고 있지만 용종 제거에서 막상 청구했더니 우리는 이래저래 해서 지급을 안 합니다 라고 면책 조항에 넣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뒤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노령화되면서 이제 많이 나오는 질병이죠. 요실금 수술이에요. 예. 요실금 수술은 급여 항목으로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는 제외를 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회사는 이미 보장에서 제외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매 수술시마다 지급이 되는지 1에서 5종 수술비도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수술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술당 지급에서 질병당 1회만 지급을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했는데 8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예후가 좋지 않아서 재수술이 필요하다. 다른 곳에도 용종이 발견됐다. 이런 경우에 같은 질병으로 2번 수술을 하시게 되면 1년 이내에는 동일 질병으로는 1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당연히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질병당 연간 1회만 지급으로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약관을 좀 발췌를 해오긴 했지만 이 약관이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한다. 365일, 1년이 경과한 후에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하면 지급을 하니까 1년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하면 수술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질병으로는 연간 1회만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이 회사를 볼까요? 이 약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예, 지급한다, 지급 안 한다라는 내용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아예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약관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질병으로 언제든 수술을 하면은 수술당 지급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약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볼게요. 다음 8가지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면책 조항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정신이나 행동장애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지급을 안 하지만, 출산을 할 때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든지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요실금 수술을 했다든지 여성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안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남자 여자 포함해서 뭐 치액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학문 관련 질환은 지급을 안 한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결장이나 직장, 이게 전부 대장이라고 하죠. 예,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다른 회사에 한번 약관을 살펴볼게요. 뭐 정신행동장애나 뭐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이런 것들은 똑같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아니면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은 보장을 안 하지만 이 약관을 보면 가입하고 2년이 지난 후에는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보장 범위는 훨씬 좋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제왕절개술은 보상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요실금은 보장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밑에 요실금 수술, 급여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보상한다. 요실금 수술로 그냥 급여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치액 및 직장 또는 학문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한다는 면책 조항이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용종 제거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1에서 5종 중에 2종 수술비로 지급이 되고요. 2종 수술비는 작게는 뭐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용종 한번 제거하시고 뭐 100만 원 지급 받으시면은 이 가정에 당연히 뭐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리고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험들로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보험을 내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지만 그래도 뭐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하시고, 내가 1에서 5종 수술비가 만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약관을 꼭 받으셔서 앞에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른쪽에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잘 찾아보기 힘드시겠다면은 주변에 계신 아무 설계사, 아시는 아무 설계사한테 좀 봐달라고 하시면 그분들은 다 대부분 약관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약관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매회 지급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여성 질환이나 뭐 용종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주는 두 가지를 전부 다 해주는 회사는 지금 손해보험사 전체를 통틀어서 한 3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3군데 정도밖에 없으시니까 내가 만약에 실손의료비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굳이 4세대 실손의료비가 가입이 안 돼 있더라도 3세대만 가입이 되어 있으셔도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5년 후에 재가입 주기가 이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재가입을 할 때는 그 당시에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로 바뀌면서 이제 재가입이 되게 되니까 자기 부담금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 연간 부담 한도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가입이 가능하실 때 미리 대비를 하시면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중요하시니까 중요한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기존에 있는 보험을 그대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기존에 앞에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걸로 만약에 바꾸시고 싶으시다면은 전체 해지를 하실 필요는 없죠.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불필요한 부분만 삭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보완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부담이 되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전문가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하시고 나서 준비를 하시면은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제대로 좀 보장받으시면서 마음의 평화도 아마 같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 보장 혜택이 이제 안 좋아지는 보험 잘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비급여 항목 관련해서 보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급여 항목도 보장이 되는 종수술빌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진원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그리고 정순균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가장의 보험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기면 내가 더 건강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부모님, 특히 아버님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두 글자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이 되면 부재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자녀가 성인일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만 챙기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내 보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까지 감안할 수 있는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또한 가장이라면 질병과 함께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리스크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청자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본인의 보험에 대해서 챙긴 부분은 많은데 사실 자녀가 어린 경우에 사망 리스크까지 챙긴 경우를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가정의 보장과 그다음에 사망 리스크에다가 가족력까지 포함된 그런 케이스를 오늘 설명드리면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세가 생기면 좀 자연스럽게 이 종신보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 구체적인 기존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38세 남성분이시고요.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 3년 전에 가정 형편이 갑자기 그 사업 환경이 좀 어려워진 관계로 모든 보험을 다 정리를 하고 최근에 한 1년 정도 전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아무래도 예전에는 보험료를 많이 내시다가 요번에 다시 들려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이 되시고 해서 모든 걸 다 갱신형으로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 인정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시청자님 아버지께서 지금 최근 그 뇌졸중과 폐암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가족력까지 좀 같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좀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8살인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사망 리스크까지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경기가 좋던 시절에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겠지만 최근에 보험을 바꾼 방향성 자체가 시청자님 가정과 맞지 않아 보장에 맞춤 옷을 입혀드리는 게 제 과제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역 함께 짚어주시죠. 네, 설명드릴게요. 가입 사항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가입한 보험이고요. A생명 통합보험입니다. 20년 갱신형 상품이고요. 암 진단금 1억 원, 소외감 진단 4천만 원, 뇌혈관 진단 3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3천만 원, 재해 후유 장애 3%부터 100%까지가 1억 원, 총 납입보험료는 81,990원, 20년 갱신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장의 범위나 이제 보장의 크기가 매우 좋습니다. 다만 이제 시청자님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암과 혈관계를 생각하면은 가족력까지 모두 챙긴 경제적인 보장은 맞습니다. 시청자님의 나이가 지금 현재 38세인 것을 감안하면은 살면서 적어도 3회 이상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갱신폭이 큰 진단금이 갱신을 20년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 갱신 정도는 어렵사리 버틸 수는 있습니다. 다만 2회 갱신 보험료는 납입이 불가능할 사이즈로 커질 수 있는 게 리스크입니다. 현재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좋은 것은 매우 좋은 장점이나 1회 갱신 시점인 58세의 보험료 상승폭을 보면서 유지할지 혹은 놓아줄지를 염려해 봐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두 번째 보험 보시겠습니다. 비손해보험 종합보험입니다. 20년 갱신형이고요. 보시면은 뇌혈관 질환 1,000만 원,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 1,000만 원, 그다음에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각 10,000원, 실손보험 5천만 원. 이거는 이제 그 최근 실손을 좀 가입하신 부분이고요. 납입보험료 예시를 보면은 65,000원, 20년 갱신형입니다. 이 보험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진단비는 A생명보험을 통해서 크게 들어두었고 각 진단비에 대한 수술을 위해 손해보험의 종합보험을 통해 가입한 형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질병에 대한 보험 모두 20년 갱신형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위의 특약들을 대표적인 특약들이며 소소한 수술보험들이 잔뜩 들어있는 나열형의 갱신형 종합보험입니다. 질병에 포괄적으로 대처해야 될 질병과 상해에 대한 수술과 종수술, 그리고 고급 암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 약물 치료, 가족력을 대처해야 할 산정특례 등 시청자님 아버님께서 겪고 계신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특약은 사실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보험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수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겨우 1회 갱신을 해보고자 가입을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도 있고 자녀도 있다 보니까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지고 계신 보험을 종합해보면
진단보험금, 그다음에 약간의 수술, 그다음에 실손보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모든 보험이 갱신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족력에 대한 질병계획 및 사망보험금을 활용하여 추후 사업 자금이나 혹은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미래 계획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겨두는 보험은 진단금 위주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쪽은 실손만 남겨두고 정리하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가족력과 질병에 대한 대비 영역입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가손해보험 종합보험이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설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갱신형은 없고요. 주요 보장 내용 보실까요? 암 진단금, 계속받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는 각 5천만 원과 7천만 원입니다. 이 특약 중에서 한 가지 계속받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는 최근에 생긴 보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갱신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 2천만 원, 질병 수술비 50만 원, 상해 수술비 200만 원, 질병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는 각각 2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고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산정 특례 진단 각 1,000만 원. 보험료는 25만 8,510원입니다. 보시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보험료는 감수를 해야 되지만 가장은 집의 기둥입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최근 아버지의 장기 치료 때문에 보험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계신 부분이었고 장기 요양 때문에 굉장한 비용을 3년, 4년 정도 계속 지불하고 계셨거든요. 위에 날결된 특약 이외에도 다수의 시청자님께 적합한 맞춤 옷을 세팅을 해드렸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 형태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갱신형 진단금에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미래의 갱신형을 유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완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가족력을 대비하는 부분까지도 준비한 형태입니다. 네, 추가로 이제 사망 리스크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나생명보험 10년 납이고요. 사망보험금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104만 5,500원입니다. 시청자님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부분이에요. 최근 단기 납을 통해서 납입 완료되는 시점에 원금 보장과 함께 이제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종신보험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오랫동안 납입을 하여도 원금에 언제쯤 도달할지 모르는 보험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최근에는 확정 이자를 통해서 목적 자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종신보험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 리스크와 미래 자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일단 제시한 컨셉에 대해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납입기간 내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0년 납입 종료 시 해약 환급금에 대해 과세가 없습니다. 지금 이자소득세 15.4%에 대해서 감면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8살인 아들이 납입 종료 시점이 10년 후에는 대학에 입학 예정이고요. 대학 학자금 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어느 정도 납입을 통해서 보험료가 쌓이게 되면은 중도 인출 및 약관 대출을 통해서 사업 및 가계의 긴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신보험은 절대 저축은 아닙니다. 가족에서 자녀의 성장기까지 사망 리스크를 현 시점에서 준비하고 납입 완료되는 시점에서 납입 원금 이상의 저축이 돼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그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성이 좀 적어질 시기에 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 100만 원 되는 그 보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 약물고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납입 금액을 산정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사망보험금도 같이 설정해서 시청자님과 함께 합의하에 진행된 부분입니다. 물론 납입 기간 중 해약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비갱신으로 건강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또 목적 자금으로까지 활용이 가능한 이 종신보험 전략까지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갱신 형태의 보험은 내 보험의 기둥이 선 뒤에 보강을 하면 참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서 가입하는 목적은 좋으나 미래의 가입 가능성 여부도 살펴보면서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보장성 보험은 일반 사례들보다 보험료가 당연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아버님께서 큰 질병을 치료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보니까 많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특약만 선택하고 활용성이 적은 특약들은 제거해서 최대한 보험료를 적게 경감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작업을 병행하였고요. 추후 더 이상 보험을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세세히 신경 써서 맞춤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은 아닙니다. 가장 우선은 사망보험금이 우선이고 납입 도중 해약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활용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족력도 함께 고려해서 미래를 대비하신다면 더욱더 안전하고 맞춤형 보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치매보험 필수 체크입니다. 노년층에서 자주 깜빡한다면 치매를 의심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층에도 치매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보장제를 꼭 챙겨야 할지 관련해서 정순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보험 진짜 중요한 게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이 간병비 부담이 굉장히 큰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간병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 죄송합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가장 두려운지를. 그래서 3위는 암, 2위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1위는 40% 이상이 치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앙치매센터 보고에 의하면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 7% 이상이 치매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 추세대로 계속 치매 환자가 증가를 한다면 2024년에는 100만 명 이상, 그리고 2040년에는 200만 명 이상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치매는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긴 하지만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보험을 또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치매가 가장 무서운 이유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실 가족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싫어서 더 무서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구체적인 사례부터 함께 짚어주시죠. 예,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 55세 여성분의 상담 내용입니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 12년 전에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는 완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완치된 후에 암에 대한 부분 자체가 두려워서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가로 가입한 보험의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 상담하시면서 주변에서 이 그러니까 50세 후반을 넘어가서 치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서 본인이 암에 걸린 적이 있는데 치매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추가로 확인을 부탁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우선 가입한 보험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암 보험만 가입하고 계셔서 암보험, 암 진단을 받으신 후에 소멸돼서 없고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에 대해서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 상해 질병 모두 5천만 원, 이후 상해 질병 외래 의료비는 20만 원, 그다음에 처방 조제는 10만 원. 그래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8만 9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고 갱신되는 실손 보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화재에서 종합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암 완치가 되고 나서 가입을 하신 부분인데 2021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상해 사망 100만 원에 암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암 진단비 3천만 원, 또한 유사암에 대해 1,000만 원, 그다음에 뇌졸중 진단과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서는 진단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족하지만 50만 원 정도로 가입을 하셨고요. 납입하는 보험료는 6만 원 정도 되시고 20년 납으로 90세 만기로 이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보험을 지금 현재 가입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을 봤을 때는 우선 혈관 진단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에 대한 보험 자체가 굉장히 없었고요. 세 번째는 각국의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이 갱신됐을 때에 대한 리스크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과거 병력이 있다 보니까 너무 암만 챙기신 것 같아요. 다른 병들에 대한 대비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해결책에서 보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갖고 계신 실손 의료비를 계속 유지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또 최근에 가입하셨던 비화재 종합보험 역시 추가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갱신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유지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치매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 치매보험에 대해서 원하셔서 주계약에 대해서 재해사망에 대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경도 치매 진단, 그러니까 CDR1에 대해서 해당하는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1,000만 원, 그다음에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1,000만 원, 그다음에 중증 이상 치매 상태에서 간병 생활을 했을 때 매월 100만 원씩 36회, 그러니까 3년간은 보증해주고 종신토록, 사망할 때까지 보장해주는 간병비를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경증 이상 장기 요양해서 재가급여를 받았을 때 매월 30만 원, 그다음에 경증 이상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를 했을 때 매월 30만 원에서 부장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매월 8만 원 정도 보험료 납입하시고요. 95세 만기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혀 수술과 어떤 진단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비손해보험의 건강보험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에 대해서는 기본 주계약 3천만 원을 준비해 드렸고요. 암에 대한 진단 부분은 있었는데 요즘 신기술이죠. 다빈치 로봇암 수술에 대해서 갑상선 암은 제외하고 1,000만 원. 그다음에 다빈치 로봇 갑상선 암 수술에 대해서는 200만 원. 그다음 항암 치료 방법에서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8천만 원 진단비를 준비해 드렸고요. 카티 항암 치료는 5천만 원 진단비, 항암 양성자 방사선 같은 경우 2천만 원 진단비. 또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1,000만 원, 또한 부족했던 뇌혈관 진단비는 2천만 원까지 진단비 준비해 드렸고요. 허혈성 심장 진단비는 2천만 원, 또한 뇌혈관 진단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는 각각 1,000만 원씩, 또한 상해 수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술을 받든 100만 원을 준비해 드렸고요. 질병 수술비도 30만 원, 또한 1종에서 5종 전체 다 포함한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 상해 5종 수술비에 대해서는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준비해 드렸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심장과 뇌혈관에 대한 수술비는 추가적으로 1,000만 원씩 더 준비를 해드렸고요. 혈전 용해 치료비, 간단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 각각 1,000만 원, 또한 골절 진단이나 화상 진단도 각각 10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142대 질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부분도 20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암 진단 이력이 있어서 걱정하셨지만 가입을 원하셨던 치매 진단 같은 경우는 뇌혈관, 그러니까 뇌 쪽에 대한 진단이나 아니면은 치매에 대한 이력이 없으시면은 가입이 누구나 가능하셔서 편하게 가입을 하셨고요. 또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완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셨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하셨을 때 유병자 보험 중에서는 355라는 가장 본인에게 적합하고 보험료도 가장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해결책 덕분에 암 이외에 건강 관련한 보장들 그리고 수술비까지도 알차게 챙길 수가 있었고요. 또 니즈에 맞게 치매 보험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점이 있다면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간혹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셔서 본인이 이제 지불했던 병원비에서 거의 다 대부분 돌려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장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실손보험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갱신보험으로서 보장을 받기 위한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 그 기간까지 계속 보험이 갱신되는 보험입니다. 60대 중반이 넘어가시게 되면 이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납입이 힘들어져서 이 부분을 만약에 놓치고 있고 다른 보장이 없다면 보험을 가입하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갱신되는 보험료를 생각한다면 갱신되지 않는 수술비나 진단비로 나중에 올 리스크 자체를 분명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치매보험은 진단자금보다 아까 MC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간병자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라는 자금도 있는데 이 부분도 매월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치매 질병에서 진단자금만 준비한다면 매월 납입해야 되는 어떤 간병비나 생활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족 간에 굉장히 불화가 쌓일 수 있고 불만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험으로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치매보험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치매는 간병이나 진단비 같은 경제적인 큰 부담이 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좋은 보장들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케어가 가능한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시죠.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둘 다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은 맞고요. 항상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오늘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요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보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그리고 1년마다 가입하는 보험이고요. 가입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에 상대방의 차 수리 혹은 치료비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보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가벼운 사고라면 여기서 간단히 끝낼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운전자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운전자 보험은 어떤 부분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의무 가입 보험이 아닌 자율 가입 보험입니다. 그리고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를 한번 좀 종합해 보시면 생각보다 의무는 아니지만 가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아마 싶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에 혹시 상대방이 심하게 다치진 않더라도 만약에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벌금 혹은 합의금 혹은 변호사 비용 혹은 공탁금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12대 중과실이라는 부분 자체가 중과실이라는 말에 굉장히 좀 위험한 아니면은 큰 사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운전의 미숙이나 아니면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많다면은 굳이 보험이라는 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 안전장치를 통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나 혹은 쉬운 합의면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높이기 위해서 회피할 경우에는 공탁금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합의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돈이 뭐 예를 들어 저축을 깬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고에는 큰 비용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식이법을 통해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커진 상황에서는 운전자 보험은 자율이지만 거의 의무 보험에 가까운 형태로 지금 저희한테는 다가왔습니다. 큰 비용이 나갈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보험의 영역이고요. 단순히 의무와 자유를 떠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님들께서도 외양간을 미리 점검하셔서 소를 잃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수리비, 수술비 관련한 내용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벌금, 합의금 관련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좀 전에 치매보험 이야기하면서 잠깐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급여는 어떤 내용이며 각각의 장단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치매보험이라는 부분 자체는 개인이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뭐 요양보험이나 그런 부분 자체 개인이 준비하는 보험인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적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인데 뇌혈관이거나 아니면은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행동이 불가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그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 자체는 1에서 5등급까지인데요. 이 부분에서 1에서 2등급까지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급여 대상자로, 그다음에 3에서 5등급까지 부여를 받게 되면 재가급여 대상자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대상자란 한자인데 재가라 함은 집에 있는다는 뜻이고요. 집에서 머물러 있는 의미로 집에서 거주하면서 어떤 정부의 혜택을 받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이라든가 방문해서 목욕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방문 간호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주 야간으로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은 단기 보호를 받고 복지에 필요한 용품을 사거나 아니면 대여를 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본인이 15%만 본인 부담금을 낸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시설급여라는 부분은 간단히 말해서 24시간 시설의 보호를 받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면은 요양원이나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체 비용에서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국가에서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재가급여에 대한 개인보험으로 특약이나 아니면 시설 보호에 대한 특약을 가입하셔서 보험금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매월 측정된 보험 30만 원씩 아니면 50만 원씩 개인보험에서 받게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이 혜택 자체에서 본인 부담금을 이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보험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질병으로 인한 장애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뭐 아는 사람만 가입하는 특약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라는 얘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도 올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굳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제가 지급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이제 담보로 보고 생각해서 이제 그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으로 잡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구 치아가 5개가 결손될 때도 5%에 해당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디스크의 경우에는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공관절 한쪽 다리에 20%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양쪽을 받게 된다면은 4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억에 대한 40%는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사실 암으로 인해서 절제하는 부위에 따라서 절제율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장애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예시를 드리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인공관절 부분에서 5천만 원 가입하신 분이 2천만 원을
받아가신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만큼은 되게 잘해드렸다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는 이 특약 자체가 굉장히 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한도를 주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건강해야지만 들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급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도를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몇몇 보험회사를 찾아보면 아직까지도 한도를 조금 높게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특히나 여성분들은 저는 굉장히 유용할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인공화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